교과서 33페이지 표준문제 6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6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복잡한 등식이 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그게 뭘까? 그렇죠.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 값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는 그냥 계수를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으로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비교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전개해야 되겠죠. 귀찮겠지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곱하기 2 더하기 3 x 곱하기 얼마?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전개공식 썼겠죠. 그 다음에 얘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b 이거 세제곱 공식이네. 선생님 세제곱을 다시 할게요. 굉장히 좀 귀찮지? 그래도 이 방법으로 그냥 할게요. 선생님이 a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b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cx 플러스 전개할게요. 얘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x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6x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얘는 4, 3, 12x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ax세제곱 자, 그냥 선생님 이렇게 전개를 쭉 할게요. 이거는 너희가 뭐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a bx제곱 플러스 2bx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c 플러스 d. 자, 굉장히 복잡하지? 그래도 이제 자 세제곱을 하고 묶을게요. x제곱이 뭐뭐 있나 볼게요. x제곱이 요거 있네. 3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x를 묶어볼게요. x는 3a 그 다음에 플러스 2b 플러스 cx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일종의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여기 a, b, c, d까지. 그쵸? c 플러스 d까지. 됐죠? 자, 얘가 이제 이쪽씩.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끼리 개수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 그렇지.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12가 돼야겠네요.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12가 될 것이에요. 그쵸?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자 a는 1이 됐고 여기에다 1을 넣게 되면 여기 3이 되니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c는 여기다 이제 a하고 b를 다 집어넣게 되면 대입을 하면 되겠죠. 1하고 여기. 자, 이렇게 계산하면 c는 아마 너희가 계산하면 아마 27이 나올 거야. 27. 이제 계산은 너희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ABC가 다 구해졌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대입을 하게 되면 D는 마이너스 27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A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는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플러스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약간 선생님이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이대로 하자. 또는 이런 방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치대입법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그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1로 계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치대입법을 하거나 계수비교법으로 하세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뭘까? 어떤 거 숫자를 막 넣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수치대입법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7은 여기가 쫙 0이 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d는 마이너스 바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을 넣으면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8은 그쵸? 여기 0을 넣게 되면 전부 1이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x는 0에서 여기 이제 또 식이 4개가 필요해. 그 다음에 x가 뭐 1 같은 거 넣어볼까? 1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1 넣게 되면 여기 전부 2가 되니까 8의 2. 그쵸? 플러스 4b 플러스 20 플러스 d.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x는 3을 하나 넣어보면 여기 3을 넣으면 여기 1이 될 것이고 이제 3을 넣게 되면 64a. 이거 만만치 않게 어렵겠다. 그치? 64a 플러스 자 3을 넣게 되면 여기 4니까 16b. 그쵸? 플러스 4c 마이너스 20 플러스 d 이렇게. 자, 플러스 d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너희가 봐도 이거 별로 좋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치대입법보다는 얘가 더 낫겠네요. 개수비교법이. 물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뭐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틀리지 않게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7번 볼게요. 7번 문제는 볼게. 역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무슨 식? 그렇지, 항등식인데 얘들아 이건 아까 6번 같은 건 선생님이 다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을 했잖아. 근데 얘는 개수비교법을 할 수가 없어. 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할 수 없이 무슨 개수비교법을 할 수 없고 아까처럼 수치대입법을 해야 돼요. 수치대입법.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값들을 대입해서 수치를 대입하는 대입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제일 쉬운 게 요게 지금 거슬리거든.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여기 0 되는 게 좋잖아. x가 1인 경우에 얘가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x는 1일 때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1을 넣게 되면 여기 다 1을 넣으면 여기는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될까요? a 더하기 b는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가 5고 0이 되나? 이건 간단하게 0이네. 그치?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도 왜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또 0 되거든.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0 돼버리고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냐면 10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연립을 할게요. 연립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b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따라서 b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a는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법? 그렇지. 수치대입법을 푼 거예요. 수치대입법을. 아까 6번은 개수를 쭉 풀어서 비교한 개수비교법을 썼고요. 8번 볼게요. 자, 이런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요. 이게 나머지 정리네. 그쵸?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정리가 나머지 정리잖아?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요 값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걸 대입한 게 바로 나머지다. 그러니까, p-1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1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냐면 7이 되겠네요. 7. 그쵸? 7이 되는 거 맞나? 아니다. 9가 되겠네. 9가. 이렇게 산수를 틀리니. 자, A는 9예요. 9. A는 9가 돼요. 자, 그럼 이제 PX를 다시 완성할게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나머지 정리를 한번 더 써야겠네. 왜냐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는 P1이잖아. 자, 그래서 너희는 P1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1을 넣어서 구하면 전부 2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2니까 답은 7이 되겠네요. 7. 그쵸?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8번은 나머지 정리를 2번 쓰면 되겠네요. 9번을 봅시다. 인수분해. 자, 선생님이 인수분해 뭐라고 했냐면 항상 인수분해는
자, 이렇게 된다. 이 방법들을 쓰는 게 좋다. 공식이 되면 공식을 사용하고 공식이 안 되면 약간의 어떤 식을 변형한다던가 치환 등을 사용해서 이제 공식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풀거나 세 번째 그게 안 되면 조립제법을 사용해라. 그쵸? 그래서 이제 공식이 바로 되면 공식을 적용하고 공식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약간의 식의 변형이나 치환 같은 걸 쓰게 되면 이제 또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3, 4차, 특히 3, 4차 이상인 경우에는 3, 4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3차차 식이라고 할게 그냥 3, 4차 식인 경우에는 조립제법을 한두 번 쓰게 되면 그쵸?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문제 보니까 이거는 공식은 안 돼.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이 뒤에 이렇게 숫자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인수분해가 끝나지 않아요. 약간의 뭔가 변형이나 조작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게 적당히 4개짜리를 2개씩 만나서 전개를 하게 되면 비슷한 부분이 생기는 거 그런 거 기억나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이렇게 만나보고 얘랑 이렇게 만나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께 순서를 이렇게 바꿔 써볼게요.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할게요. 얘랑. 자, 그러면 플러스 2x, 그쵸?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얘는 x제곱, 요거 이렇게 두 개 전개하니까 역시 플러스 2x, 왜냐면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자, 요 부분을 치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x제곱 플러스 2x를 a라 하면 그쵸? 이게 치환이지. 어떤 애로 놓는 거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써질까? 그렇지. 식이 이렇게 써지죠. a-3, a-8 빼기 6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11a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3, 8에 24 빼기 6이니까 이게 a제곱 마이너스 11a 얼마가 될까? 플러스 그치 18이 되겠네요. 그쵸? 18이 되겠네. 자,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선생님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a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구단은 생각해 보는 거야. 11이 나오는 9구단. 선생님 생각에 2하고 9로 하면 되거든. 2, 9, 18. 자, 두 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1a 되죠. 자, 이게 끝난 게 아닌 것이 여기가 우리가 이걸 뭐로 놨더라? 치환을 x제곱 플러스 2x로 놨단 말이에요. 그쵸? x제곱 플러스 2x로.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될 것이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근데 너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이게 혹시 또 인수분해가 되나를 봐야 돼. 정수로, 이제 유리수로. 자,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이거 아무리 잘라도 여기 안 돼. 물론 이제 근해 공식 쓰면 복잡하긴 되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냥 이걸 쓸게요, 선생님이. 이거는 요게 그냥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겠네요. 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뭘 쓴 거지? 그렇지. 치환을 쓴 거예요. 약간 변형한 후에. 그쵸? 변형 후에 치환을 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2번 문제 어렵습니다. 이게 치환을 해도 안 돼. 이건 치환이라는 건 비슷한 모양이 있을 때 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치환을 했다 쳐도 얘가 숫자를 4를 잘라서 3을 만들 수가 없어요. 플러스 4를 잘라서 1, 4. 뭐 해봐야 플러스 5가 돼버리고, 플러스 2 해도 플러스 3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내가 어려운 게 뭔가 변형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진짜 많은 변형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 완전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고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x 4제곱 플러스 y 4y 4제곱이면 이게 지금 어떤 제곱식이 되려면 이게 2y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건 x의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 곱한 게 필요했잖아. 2x제곱 2y제곱 이렇게 해서 4x제곱 y제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생님이 좀 써볼게요. 4x제곱 y제곱이 있어야 완전 제곱이 돼요.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근데 이게 지금 똑같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니? 안 되잖아. 이게 같은데 이건 3x제곱 y제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다가 빼기를 x제곱 y제곱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요거 두 개를 맞춰보면 3x제곱 y제곱이 되죠. 선생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어떤 거의 제곱 빼기 어떤 거의 제곱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애를 가지고 제곱식을 만들고 빼기 또 뒤에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예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제곱식이 돼요. 어떻게? x제곱의 제곱, 2y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이게 요거 쟁거해 보면 요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빼기를 요것도 이렇게 돼요. 제곱, 요거는 xy의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딱 맞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들아. 이게 어떻게 돼 버렸냐면 이런 형태가 된 거야. 여기를 보면 어떤 거의 제곱 빼기 어떤 거의 제곱 형태가 됐죠. 여기. 이런 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더라? 그래 어떤 애들을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은 빼줬잖아. 이게 일종의 A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A의 B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얘를 한 번은 더해주고요. 그쵸? 얘랑 요거랑 얘랑 한 번을 더해주고 이번에는 얘랑 얘를 한 번은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해됐니?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좀 순서를 이렇게 써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얘는. 의외로 시험 나오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제곱 그 다음에 요걸 선생님 먼저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근데 사실은 여기서 원래는 더 끝내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숫자 2를 잘라서 여기 1을 못 만들어. 숫자 2 플러스 1을 잘라서 마이너스 1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얘들아 여기 지금 요걸 잘 변형을 해서 그쵸? 모의 제곱 빼기 모의 제곱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요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연습을 많이 모의 제곱 빼기 모의 제곱 변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복습을 잘 해두시고 보고도 이해 안 가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복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10번 갈게요. 10번은 좀 쉬운데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과제로 좀 줬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 식을 이런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요거로 나누어 떨어지면 뭔가 몫이 있겠죠. 선생님 이걸 몫이라고 했다고 해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어찌 보면 x-1이라는 인수를 이렇게 두 개를 갖는 거로 볼 수 있고 우리 인수를 가지면 조립제법을 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냥 조립제법으로 해볼게요. 1, 0, 왜 3차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A, 또 0, B.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로 이렇게 하면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 1, 1. 자, 곱하고 더하고 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자 이걸 더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가 1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x-x 그러면 또 1, 1 자 이거 더하면 더하면 2죠? 곱해봐. a 더하기 3 자, a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2a 더하기 4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0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이제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a 더하기 4가 0이니까 a는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1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인데요.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원리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로 조립제법을 한번 했더니 자 요걸 갖고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원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x 세제곱 x제곱 x 이렇게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써볼게요. x 세제곱 x제곱 그쵸? 플러스 a 플러스 1x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x-1의 제곱에 qx랑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x-1 하나 더 있는데 얘가 그러면 얘도 x-1이라는 여기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 그쵸?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x-1로 조립제법을 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인수를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x는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2a 더하기 4는 0 똑같이 나오죠. 얘랑 똑같이 나오잖아. 그쵸? 얘랑 똑같이 나오니까 결국은 조립제법을 두 번 하는 거랑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그쵸? 이렇게 조립제법을 두 번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정도 남았어요. 11번 문제 해볼게요. 11번 문제는 고맙게도 조립제법이래. 인수분해를 얘네들이 해놓은 거를 어떻게 했나를 이제 너희 보고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서 네모넣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했대. x의 내림차순이 뭐지? x제곱 쓰고 x 있는 애들을 쓰고 뭐 x들이 있는 게 있었겠지. 그 다음에 x 없는 애들을 쓰는 거죠. x 없는 애들을. 자,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맞네. x제곱을 했고 x가 있는 애들. 요게 x가 있는 애들이네. 요게. 그거를 x로 묶었어요. 마이너스도 뽑고 x도 뽑았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하고 x 빼니까 얘가 2y가 이렇게 남아서 들어갔고 얘는 마이너스도 앞으로 뽑았으니까 3만 해서 들어갔네요. 이거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러면 x제곱 묶었고 x 묶었으니까 x 없는 애를 썼겠네. x 없는 애가 누굴까? 요거 없네요. 요거 없네요. 요거 없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모는 그렇죠.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네. 요것만. 그쵸? 선생님 여기 옆으로 와볼까? 얘를 그냥 여기서 하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옆으로 가볼게요.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y 자르고 그쵸? 그 다음에 1,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그리고 더하기 3은 딱 맞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유식을 보면 x제곱에 2y 플러스 3x에 여기가 이렇게 두 개로 잘린 거지. 그쵸?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할 때 우리 이렇게 배웠을 거야. 아마 중학교 때 이거 자르고 얘를 이렇게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른 거지. 일종의 숫자처럼. 이게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그리고 여기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요게 나오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y 플러스 2가 들어가겠네. 설사 요걸 이해 못해도 요거 두 개를 자른 거라는 걸 이해하면 이렇게 잘라 들어갔다라는 걸 이해하면 여기 y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를 푼 거겠네. 요거는 요 가로를 풀게 되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모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네모에는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에는 요거 인수분해한 거 중에 요 하나를 넣고 하나 이쪽에 그 다음에 요건 가로를 푼 거니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걸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여기 아까 눈치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풀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공식을 선생님이 추가로 아니 공식을 알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 혹시 이런 공식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니? 그래 이거 공식 알아두면 좋다. 2분의 1 a-b의 제곱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에요.
이 공식 알면, 그래서 알아두면 편하다고 했죠. 요거랑 공식이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원하냐면 A-B는 있네. B-C도 있어야 돼. C-A가 없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서 구해봐야겠네. 자, 여기서 해볼게요. A-B가 6이고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뭐 B-C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이거 B 없는 걸 구하고 싶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해볼까?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자, 얘는 지워지죠? 그럼 A-C는 4예요. 4. 그쵸? 근데 이게 A-C의 제곱이나 뭐 이거랑 값이 같아요. 얘는. 그쵸?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써보면 선생님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를 물어본 거네요. A제곱 플러스 다시 써볼게요. 여기 공식이에요. TA는 2분의 1 A-B. 제곱일 땐 요 순서 바뀌어도 똑같아요. B-C의 제곱. 자, 이걸 C-A로 해도 되고요. A-1로 해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똑같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여기가 얼마야? 6의 제곱. 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이 얼마야? 4의 제곱.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36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답은 얘가 지금 50에다 54잖아? 54를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56이구나. 56이니까 답은 28이겠네요. 그렇죠? 28.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 전체가 공식이에요. 요거 공식을 알아두면 선생님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요 공식, 요 전체가 공식이에요. 그렇죠? 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에 걸쳐 있는 표준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 말하는 게 빠르게 느낀 사람도 있고 뭐 적당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한번 속도 조절을 하거나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수업 시간 선생님이 안 되는 문제들은 다시 또 질문을 받을 테니까 이걸 들으면서 숙제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